어떻게 왔냐? 내가 너를 팔다니 내가 죽일려니야. 이것은 개 한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할머니는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왜 이 개는 이렇게 상처투성이일까요? 그리고 이 개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개의 이름은 보기. 보기는 150km를 걸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보기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기는 이 할머니의 생명을 2번 구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죽은 후에도 보기의 충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0년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약 1시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보기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2000년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당시 60세,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는 홀몸이었습니다. 자식은 둘, 서울에 사는 아들 하나, 부산에 사는 딸 하나. 하지만 자식들은 1년에 한두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보기와의 첫 만남. 2000년 5월 15일 오후 3시 할머니는 밭에서 고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약한 울음소리가. 밭 구석 풀숲 속 생후 2달쯤 되어 보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털, 크고 슬픈 눈, 누군가 버린 강아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밥을 주고 따뜻하게 씻겨주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보기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보기,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첫날 밤 보기는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안아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할머니와 보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기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3달 만에 할머니 무릎까지 오는 크기가 되었고 1년 후에는 중형견으로 성장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의 그림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밭에 가면 보기도 갔습니다. 할머니가 쉬면 보기는 그늘에서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면 보기도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면 보기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저녁이면 할머니는 보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힘들었던 일을, 외로웠던 감정을.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 손을 할자주며 위로했습니다. 밤이면 보기는 할머니 방 앞에서 잤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듯이 누가 오면 짖어서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와 보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할매개 하나는 잘 키우네. 저게 참 순하다. 할매가 저게 덕분에 외롭지 않겠어. 2005년 위기의 순간. 첫 번째 기적 2005년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기가 심해 일찍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보기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 방문을 긁으며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할머니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보가, 왜 이래? 자야지.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할머니를 부엌 쪽으로 끌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에 국을 끓이다 가스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4시간 넘게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만약 보기가 깨우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가스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보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보가, 내가 엄마를 살렸구나. 고맙다, 보가. 그날부터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보기는 정말로 복을 가져다 주는 개라고. 보기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아니, 가족보다 더한 존재라고. 2008년 보기의 출산. 2008년 4월 보기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을의 수컷개와 사귀어 새끼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했습니다. 내가 강아지들까지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보기를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보기 새끼들이잖아. 당연히 키워야지. 그렇게 할머니와 보기, 그리고 새끼 5마리는 작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보기는 매일 새끼들을 돌보았고 할머니는 개들을 위해 밥을 더 많이 지었습니다. 새끼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새끼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 물고 와서 안전한 곳에 두었습니다. 완벽한 어미였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저게 참 새끼 잘 키우네. 어미 개가 저렇게 헌신적인 거 처음 봐. 보기의 모성애는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밭은 말라갔고 농사는 망했습니다. 수확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1년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의 당뇨병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금고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500만 원. 할머니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굶주림. 돈이 없으니 보기와 새끼들에게 밥을 제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밥을 줄여 개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6마리의 개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기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보기는 자신의 밥을 새끼들에게 주었습니다. 보기는 굶었습니다. 어미로서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는 보기가 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보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한테 밥도 제대로 못 줘서. 보기는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2009년 겨울 마을. 금고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빌린 돈 갚으셔야죠. 할머니는 돈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소. 봄에 농사 지으면 갚을게. 하지만 마을 금고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2010년 1월.
마을에 개장수가 왔습니다. 트럭을 몰고 다니며 개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장수는 할머니 집에도 들렸습니다. 개장수는 마당에서 보기를 보았습니다. 할매, 이게 팔아요. 20만 원 드릴게요. 할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이게 물건이가? 내 가족인디 어떻게 파노? 개장수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20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약간 몇 달치였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보았습니다. 보기는 새끼들과 함께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보기는 못 보내. 절대로. 2월 초 개장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할매, 30만 원 드릴게요. 저게 튼튼해 보이네요. 생각 좀 해보소. 30만 원. 할머니의 3개월치 생활비였습니다. 개들 밥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개장수는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생각되면 전화하소. 그날 밤 할머니는 보기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보가, 엄마가 어떡하면 좋노? 너를 보내야 하나? 아니면 다 같이 굶어야 하나? 보기는 할머니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2월 중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금고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못 갚으시면 집을 넘기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부산에 사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희 남편이 사업 안 돼서 빚도 있어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자식들은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를 지키려면 할머니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2010년 3월 10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개장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개장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개를 팔겠어요. 개장수는 대답했습니다. 아, 할매. 알았어요. 내일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할머니는 보기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가 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곁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보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넌 엄마 생명도 구해줬는데 엄마는 너를 말이 끊어졌습니다. 오열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할머니가 보기를 만난 지 정확히 9년 10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침 7시 할머니는 일어나 보기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주었습니다. 마지막 밥이었으니까요. 보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새끼들도 밥을 먹었습니다. 5마리, 이제 2살이 된 건강한 개들, 보기가 정성껏 키운 새끼들, 보기는 새끼들을 하나하나 핥아주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9시 개장수의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보기는 트럭 소리를 듣고 짖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온 것을 알렸습니다. 평소처럼 개장수가 내렸습니다. 할매 왔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보기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개장수는 보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튼튼하네요. 좋아요. 할머니는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가, 이리 와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산책이라도 가는 줄 알고 할머니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꽉 안았습니다. 보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보기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살아있는 소리. 할머니는 보기 귀에 속삭였습니다. 보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보기는 할머니 얼굴을 핥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개장수가 말했습니다. 할매, 이제 태워야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개장수는 보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트럭에 태워지는 순간 보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는 순간 보기는 짖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향해 짖었습니다. 집을 향해 짖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해 짖었습니다. 보기의 울음은 울부짖음이 되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나 어디 가는 거야? 나 여기 있어야 해. 새끼들이 있잖아. 할머니가 있잖아. 새끼 5마리도 짖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새끼들은 트럭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개장수가 막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보가, 미안해. 미안해. 떠나는 트럭.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보기는 트럭 뒷창으로 집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새끼들을 보았습니다. 보기는 계속 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새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계속 뒤를 보았습니다. 계속 짖었습니다. 트럭이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보기는 더 이상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알았습니다. 집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트럭이 사라진 후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새끼 5마리가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낑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새끼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희 엄마를. 개장수가 데려갔어. 미안해. 새끼들은 할머니를 핥았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는 할머니를.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보기가 자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보기의 밥그릇을 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보기의 목줄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보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보기가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할머니 집에서 150km나 떨어진 곳. 보기는 평생 이곳에 올 일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개농장. 수십 마리의 개가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짖는 소리, 우는 소리, 비명 같은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보기는 철창에 갇혔습니다. 개장수가 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개장수는 혀를 찼습니다. 이놈이 밥을 안 먹네. 금방 죽겠어. 보기는 한 방향만 바라보았습니다. 남서쪽, 집이 있는 방향.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쪽에 할머니가 있다고, 저쪽에 새끼들이 있다고, 저쪽이 집이라고. 보기의 젖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새끼들에게 젖을 주지 못하니 젖이 차올랐습니다. 아팠습니다. 보기는 낑낑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새끼들 생각에 미쳐갔습니다. 새끼들은 밥 먹고 있을까? 엄마 없이 괜찮을까? 우리 새끼들. 보기는 철창을 긁었습니다. 발에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보기는 울었습니다.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다른 개들도 울었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였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단 한 끼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먹었습니다. 개장수는 걱정했습니다. 이놈 계속 이러면 죽겠는데. 하지만 보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해. 새끼들에게 가야 해. 할머니에게 가야 해. 보기는 철창을 관찰했습니다. 한쪽 구석이 녹슬어 헐거웠습니다. 기회였습니다. 3월 20일, 팔려온 지 5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개장수는 집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개농장에는 개들만 남았습니다. 보기는 움직였습니다. 헐거운 철창 구석으로 갔습니다.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비틀었습니다. 철창에 살같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보기는 아픔을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나는 돌아가야 해. 더 밀어붙였습니다. 머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어깨를 밀어붙였습니다. 철창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더 흘렀습니다. 보기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소리내면 들킬까봐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보기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50km. 보기 앞에는 끝없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서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장수가 보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 그놈이 도망갔네. 하지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보기는 정말로 150km를 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첫날 밤 보기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냄새로, 바람의 방향으로, 별의 위치로 보기는 국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쉬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끼들 생각,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은 쓰레기통에서 찾았습니다. 상한 음식, 누군가 버린 빵, 썩은 과일. 보기는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첫 주가 지났습니다. 보기는 약 30km를 이동했습니다. 하루 평균 4-5km. 하지만 보기의 몸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두 번째 주는 더 힘들었습니다. 보기는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의 상처가 악화되었습니다. 감염되었습니다. 보기는 걸을 때마다 고통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낮 보기는 산속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지가 눈을 찔렀습니다. 보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쪽 눈이 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야생개 무리가 보기를 공격했습니다. 네, 말이었습니다. 보기는 싸워야 했습니다. 물렸습니다. 목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보기는 도망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야생 개들이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더 절실했습니다. 보기는 야생 개들을 따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을 지나가던 보기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저리 가, 더러워. 돌이 보기 몸에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도망쳤습니다.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주가 끝났습니다. 보기는 60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절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보기의 몸은 처참했습니다. 상처투성이, 한쪽 눈은 부어 감긴 상태,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 보기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몸무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털은 빠지고 지저분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기는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보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보기 옆에 섰습니다.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보기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불쌍한 거사, 어디서 왔노? 노인은 집에 가서 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먹어라. 힘내라. 노인은 밥그릇을 보기 앞에 놓았습니다. 보기는 눈을 떴습니다. 밥이었습니다. 보기는 일어나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빨리 먹어서 체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났습니다. 노인은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어디 가는 거니? 왜 이렇게 힘들게 걷고 있니? 보기는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밥을 먹고 보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놀랐습니다. 벌써 가니? 좀 쉬다 가거라. 하지만 보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서쪽을 향해 노인은 보기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게 뭔가 사연이 있구나.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길. 날씨가 추웠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보기는 떨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주, 보기는 진안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보기는 흥분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보기는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꺾였습니다. 보기는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보기는 기어갔습니다.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앞다리로 땅을 긁으며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날, 보기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기는 알았습니다. 여기야. 우리 마을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걔도 오는 걸까요? 보기는 울었습니다. 마지막 1km에 온 힘을 쥐어짰습니다. 조금만 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아니, 비틀거렸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대문, 익숙한 담장. 보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착했어. 나왔어. 보기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보기는 쓰러졌습니다. 대문 앞 진흙탕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집에 왔으니까요. 보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냈습니다. 약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새끼들이 들었습니다. 새끼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엄마다. 엄마가 왔어. 그리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발견. 할머니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쓰러진 개.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너무 야위고 너무 더럽고 너무 망가진 모습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눈, 간절한 눈.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보기 맞니? 보기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 번.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네, 저예요. 왔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기를 안았습니다. 보기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보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의 손이 보기 몸을 더듬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갈라진 발바닥, 부은 눈, 목에 물린 자국, 갈비뼈가 드러난 몸.
넌 얼마나 힘들었노? 보기는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약하게. 괜찮아요. 이제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그 앉는 감촉에 할머니는 더 울었습니다. 새끼 두 마리가 보기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냄새를 맡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새끼들은 보기 주변을 뛰며 짖었습니다. 엄마 왔어. 할머니는 보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보가, 병원 가자. 응? 보기는 힘없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업고 마을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의사는 보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겁니까? 할머니는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개장수에게 팔았다는 것, 150km나 떨어진 곳이라는 것, 그런데 한 달 만에 혼자 돌아왔다는 것. 수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0km를요? 그것도 한 달 만에? 이 상태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의사는 보기를 보았습니다. 보기의 눈을 보았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이 정도 상처를 입고 150km를 걸었다는 건 기적입니다. 아니, 사랑입니다. 수의사는 보기를 입원시켰습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합니다. 감염이 심합니다. 영양실조도 심각하고요. 하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돈이 없었습니다. 보기를 판 돈은 이미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수의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예, 무료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할머니는 수의사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의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기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죽으면 안 되죠. 할머니의 간병 2주간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보기를 보러. 보기는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항생제를 맞고 영양제를 맞고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보기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보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팔아서 엄마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용서해줘. 보기는 할머니 손을 핥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듯이.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가, 넌 왜 돌아왔노?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왔노? 얼마나 힘들었을꼬? 얼마나 배고팠을꼬? 얼마나 무서웠을꼬? 2주 후 보기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의 부기도 빠졌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새끼 2마리가 반겼습니다. 보기는 새끼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새끼들을 핥아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하는 엄마 역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보가, 이제 다시 우리 가족이다. 영원히.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웃에게 분양한 새끼 3마리를 다시 데려오기로. 할머니는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미안한데
강아지를 다시 데려갈 수 있을까요? 돈은 드릴게요. 이웃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웃도 강아지를 잘 못 키우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강아지를 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빚을 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3마리 새끼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기는 3마리 새끼를 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보기는 달려가 새끼들을 핥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5마리 새끼가 모두 모였습니다. 보기는 새끼들을 모아놓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보가, 이제 우리 다 함께다.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약속하자.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약속한다는 듯이 보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150km를 걸으며 입은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발바닥에 흉터, 목에 흉터, 한쪽 눈 옆에 흉터, 보기의 여정을 증명하는 흉터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를 더욱 아꼈습니다. 밥을 줄 때면 제일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보기가 어디 가면 항상 따라갔습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할머니를 더욱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밭에 가면 보기도 갔습니다.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가면 보기도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 개가 150km를 걸어왔대. 한 달 동안 혼자서. 정말 대단한 개야. 마을 사람들은 보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떤 이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넌 정말 충성스러운 개구나.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게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기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가스 사고 때 날 살렸어요. 그런 보기를 내가 팔았어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걔는 짐승이다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진짜 짐승은 누구입니까?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주인을 지키는 개입니까? 보기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반려견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들은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보기처럼 그들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처럼 그들도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킬 겁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전북 진안군에서 있었던 실화를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